자, 집에 가자. 오, 집에 갑시다. 사귀는 집을 가기 위해 버티는 시간이잖아, 그지? 너 빨리 집에 가야 돼. 너 빨리 집에 가. 너 빨리 가야 뭘 하지. 자, 15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성 함수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0에 플러스일 때 f의 x-1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x-1을 뭐로 가자고 합성함수 정리하죠. gx라고 또 적어보지.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0 플러스를 먼저 0 플러스부터 넣어야죠. 누구한테? G한테 넣어야지. G한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G에다가 X-1이 그림이 아니지. X-1에다가 X-1이면 이렇게 생겼네. Y는 X-1. 거기다가 0 플러스니까 0일 때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G인데 이게 G인데 0 플러스면 시선이 이렇게 가니까 Y 값들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네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아이들이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아이들이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다시 F에다가 넣는 거지.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이 요거를 빨리 하면 스킵해서 빨리 하면 F에 x-1이라는 거를 볼 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결국엔 F 입장에서 누구 찾는 거라고? x-1이 어디로 가는지 찾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x가 0이 플러스로 가는데 우리가 찾는 건 그때 x-1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 거잖아. 오른쪽에서 공평하게 마이너스 1을 빼라고. 그리고 원래 있던 0 플러스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이때 얘 플러스는 방향성이지, 그치? 방향성은 같이 연산될 아이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산되겠지. x값끼리. 그래서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나 똑같다 라는 거죠. 그냥 연산하듯이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가서 모의고사 한번 1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유리함수가 너무 오랜만이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잠깐 푸는 시간 줄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특강에서 1번 푼 친구들은 2번 풀어도 생각합니다.
자, 한번 1번 다시 봅시다. 특강에서 들어서 2번 풀고 있는 친구들 2번 푸셔도 돼요. 자, 1번을 한번 같이 보면 유리함수에 대한 절대값 함수를 일단 그려야 문제를 풀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그릴 때 일단 절대값 무시하고 그린단 말이야. 절대값 무시하고 유리함수를 그려. 자, 유리함수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는 1이면 안 된다가 x 점근선. 그렇죠? y 점근선은 뭐였어? x의 개수의 비율이 y 점근선, y는 k다 라는 거. 이렇게 점근선. 그러면 x 점근선보다 1 큰 거 대입을 하면 2k인데 k가 문제에서 양수라며. 제일 소중한 조건이야. 양수 k니까 이 문제가 쉬운 거야. 양수 k잖아. 그럼 2k가 k보다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2일 때 x가 2일 때 2k니까 k보다 클 거 아니야? 위에 점 찍히겠네. 그니까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렸어. 절대값 무시하고. 그러면 k의 양수니까 x축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겠죠? x축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거야? 뒤집어 버리겠죠. 이렇게.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게 절대값 x-1분의 k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gt가 근데 뭐야? gt가 결국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뭘 덧그릴 거야. y는 t라는 걸 여기 위에다 덧그릴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우리가 그릴 t가 0보다 아주 조금 큰데 위치한다는 거네. 그치? 그럼 그게 어디 있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 그치? 그니까 그럼 이건 몇이야? 이겠지. 교점의 개수가 2개잖아. x축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상태니까 항상 교점은 2개죠. 그렇죠? 교점은 2개입니다. 그러면 이건 2니까 우리가 나머지 구해야 되는 거 리미트 t가 이게 마이너스로 갈 때 gt 더하기 g4가 얘네 두 개가 3이 돼야 되네. 얘네랑 합쳐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는 3이 돼야 되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저 파란색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파란색에서 가로직선인 y는 t라는 걸 어디다 그려도 교점이 대부분 몇 개? 2개지. 언제만 딱 하나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얘만 교점이 1개인 거야. 이때만 교점이 1개인 거고 나머지는 다 2개씩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더해서 뭐래? 3이래. 그럼 이거 몇 더하기 몇인 거야? 1 더하기 2밖에 없지. 그런데 이거는 2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좌극한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여기가 4고 이렇게 이게 끝인데 이렇게 끝인다는 게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가 예를 들어 어디 있다고 할까? y는 예를 들어 여기 있어.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 그럼 2개지, 그치? 그럼 이번에 y는 2가 예를 들어 y는 k가 얘가 y는 2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작으면 얘가 올라오다 말지만 계속 다가가고는 있잖아. 조금이라도 내가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항상 2개야. 얘는 어쨌든 항상 2개야.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k가 이렇게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가 4인 거야. 그래서 끝났네. F3은 1번이 되는 거죠. k가 4를 넣어서 정답을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개형 가지고 교점 개수 추측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문제를 이제 정리가 끝나면 볼 건데 얘는 해석 문제지. 이거는 엄청 줄줄줄줄 얘기하고 있는데 해석 문제예요.
이번 문제 같이 해석 좀 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보자. 예시를. 뭐 gx가 뭐 어쨌든 이렇대. 결국에 여러분들은 gx를 결정할 때 핵심은 x와 efx를 비교할 거라는 거야. 이걸 비교하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fx의 예시를 볼 거야. f의 2분의 7이 1에 자, f라는 아이가 문제에서 맨 위에 뭐래? 이 들어있는 얘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니까 자,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는 누구 있어? 2랑 3, 두 개 있지. 그래서 f 2분의 7은 2인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해석이야, 이게 해석.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가지고 오면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는 누구니까? 이 식에서 x는 누군 거야? 2분의 7인 거지. 2분의 7인 거고 이렇게. 그러면 두 배의 fx 하면 이 fx의 값이 2니까 2배 하면 4잖아. 그럼 누가 크죠? 4가 크잖아. 그치? 얘가 크네? 그럼 이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에 해당되는 상황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밑에 거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뭐 하기로 했어? 밑에 거에 해당하면 fx의 값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역수 취급하기로 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서 따라서 g2분의 7이 뭐가 되는 거야? 역수 취급하니까 이거를 역수 취급하니까 2분의 1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요 해석 괜찮아? 요 해석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뭐 해보래? 결국엔 이제 요 예시가 이해가 됐으면 x가 뭐일 때를 해보라는 걸까? 8일 때 해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8 플러스 1 때를 해보자. x가 8 플러스 1 gx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이때를 하려면 f의 8 플러스부터 구해봐야 돼. 그치? 그럼 f 8 플러스는 몇이죠? 8보다 아주 조금 큰 숫자가 들어갔어. 그럼 얘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소수니까 뭐만 있어? 2, 3, 5, 7이니까 몇이야? 4. 그래 4. f의 8 플러스는 4야.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겠네. 자, x는 여기서 말하는 x는 8 플러스야, 그치? 8 플러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은 f의 8 플러스가 4니까 fx가 4인 거지, 그치? 그럼 2 곱하기 4랑 비교할 거야. 누가 커? 8 플러스가 크지. 그치? 8 플러스. 그럼 이거는 위에 거네? 위에 거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네. gx는 fx 그대로 가져가네. 그쵸? 그니까 따라서 그냥 이건 뭐야? 4겠네. 이건 4. 이 경우는 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해석 괜찮아? 차근차근.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8의 마이너스일 때는 같은 짓을 하겠지. 그럼 얘도 f의 8 마이너스부터 해. 근데 f의 8 플러스랑 f의 8 마이너스 값이 다른가? 똑같지. 8보다 아주 조금 작으면 어쨌든 7 포함할 거 아니야, 그치? 4야, 똑같이 4.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비교하겠네. 8 마이너스랑 이 fx의 값 2배 한 거. 그러니까 8이죠, 8? 요번엔 누가 커요? 8이 크죠. 요번엔 8이 큰 거예요. 8 마이너스니까. 그럼 요번엔 밑에 게 되니까 역수 취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인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누면 16이 되겠죠. 이 해석이 괜찮아요. 차근차근. 이거가 국어 문제예요. 이거는 막 극한이 어려웠다기보다 해석이 잘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러면 이제 3번 가야 되는데 3번 가야 되는데 3번의 디귿을 한번 같이 볼까봐요. 3번의 디귿만 기억이유는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3번의 디귿만 한번 같이 볼까봐. 삼 번의 디귿을 같이 해석해봐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얘들아 이걸 줬어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fx 생긴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일단 한 칸을 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면 딱 길이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 얘는, 그렇지? 그래서 그 길이 4자리가 끝없이 양쪽 끝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디귿 해석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그냥 시그마 기호 풀자. k가 1일 때는 g에 f에 2 더하기 x분의 1일 거지, 그렇지? 더하기 k가 2면 g에 f에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x분의 1, 그렇지? 더하기 g에 그 다음은 f에 6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는 더하기 g에 f에 8 더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요거 풀 거예요. 그쵸? 자, 근데 f라는 아이가 몇마다 똑같다고? f라는 아이가 4마다 똑같다고. 4마다 f라는 아이가 4마다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이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4마다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요? 2 더하기 x분의 1로 이해를 하시겠죠. 4마다 똑같으니까. 그치? 얘는요? 그렇지. 8에서 4를 한번 뺐는데 그 4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그래서 f에 0 더하기 x분의 1. 그러면 식이 원래 우리가 구할 게 4개처럼 보였지만 사실 몇 개만 구하면 되는 거야? 2개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요거랑 똑같은 거고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 x 플러스면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부호는 플러스. 머릿속에 x분의 1이 있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을 향해 가긴 가는데 0보다 큰 아이들이 0을 향해 가니까 2 더하기 0이 플러스죠. 그러면 2 더하기 0이 플러스 그냥 뭐라 쓰면 돼? g에 f에 2 플러스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림에서 f에 2 플러스면 마이너스 1이네요. 계속. 그래서 이게 g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g 마이너스 1은 1이네요. 그래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0 더하기 x분의 1인데 그러면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어디로 간다고? 0에 플러스로 간다고.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f에 0 플러스가 되겠죠. f에 0 플러스면 뭐죠? f에 0 플러스는 0인가요? f 0 플러스가 0인데 얘도 부호가 방향이 있지 않아? f 0 플러스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fx에서 0 플러스면 0을 향해 가는데 누가 0을 향해 가요? 0보다 큰 아이들이 0을 향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g에 0 플러스를 하게 되는 거죠. g에 0 플러스. 그 g에 0 플러스면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래서 얘도 다시 1, 얘도 다시 마이너스 2 해서 정답이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참이 되겠죠. 참 괜찮아요? 자, 정리해보시고 정리해보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드디어 극한값의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극한값의 계산을 끝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잘 따라서 진짜 조금 빠르긴 하네요. 자, 요 몇 페이지? 20쪽 한번 다시 봐야지. 그러면 거기 개념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이 정도도 지난 시간에 맛보기 하면서 하긴 했어. 그래서 핵심은 뭐야?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의 핵심은 뭐였어?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뭐 할 때만 성질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맨 첫 줄에 벽을 쳐놔야 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는 베타 이면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면 밑에 게 다 성립한다는 거야. 수렴 안 하면 몰라. 함부로 하면 안 돼. 수렴 안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수렴하면 뭐 곱하고 더하고 빼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4번에 저번에도 내가 뭐 중요하다 했어. 4번 바로 4번에 나누기에서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게 합답형에서 엄청 나올 거야. 알겠지? 이게 합답형의 발레야. 모든 발레는 다 합답형이 거기서 나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거 잘 해주시고 밑에 있는 특수한 꼴의 극한, 뭐 대소관계 샌드위치 이거는 다 우리 뒤에 문제 풀면 해결되니까 문제 풀면서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래? 다음 페이지 21쪽. 자, 21쪽에 첫 번째 유형 보면 뭐라 써있냐면 첫 번째 유형에서 유한계에 수렴하는 함수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함수 이극할에 대한 성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여러분들 수렴하는 건 다 그러면 쪼갤 수 있다 했죠. 약간 이런 거지. 아까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어때?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하지. 엄청 커지는 거 보대기는 0 아닌가? 다 0 아니야? 그치? 수렴하네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거 다 쪼개도 돼요? 이렇게 쪼개볼까?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면 이거 정답 0이야?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쪼개면 안 돼요. 무한계라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역시 몇 개예요? 무한계죠. 몰라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한계인 상태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자를 이렇게 정리해 줄게. 세고개 K는 1부터 K는 1부터 X까지 K. 혹시 이렇게 하면 뭐예요? X 제곱으로 통분하면 분자는 1부터 X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X에 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혹시 보여요? 어떤 느낌이지? 정답 뭐겠어요? 이렇게 될 거야. 2x 제곱분의 x에 x 더하기 1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2분의 1이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한계일 땐 분배할 수 없어요. 무한계일 때는 분배할 수. 정리해 보세요. 무한계일 땐 분배할 수 없습니다. 무한계일. 그러면 그 다음 유형에서는 0분의 0꼴에서 0은 숫자가 아니라 무한소임을 유념하지 않는 무한소가 뭐예요? 무한소가 무한소가 뭐냐면 0에 수렴하지만 0은 아니죠. 이게 무한소예요. 무한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예시들을 쭉 보면 이런 게 막 써있죠. 리미트 x가 0이 플러스일 때 x 제곱분의 x다. 그 이게 무슨 몇 분의 몇 꼴이 이겠다. 0분의 0꼴이죠. 근데 원래 0분의 0꼴이면 여러분은 정의가 되나요?
원래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0을 향해 가는 무한소니까 0이 아닌 숫자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를 어떻게 해요? 나누죠. 무한소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분산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계속 작아지네. 무한되겠죠. 왜? y는 x분의 1인데 x가 0 플러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커지잖아. 무한되겠죠. 그죠? 왜 이게 무한수예요? 0이 아니라니까. 이걸 강조하는 0이 아닌 숫자다. 이런 게 그러니까 계산이 그래서 되는 거다. 극한값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유형. 근데 요거는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 예시 4개 씩 세워봐요. 이거 못하면 그 보함수 들어가서 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하는 극한 연속은 다 미분과 적분에서 식 세우기 위함을 하는 거거든요. 식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유형 예시 4개 식 세워보세요. 인수정리죠? 이게 되나 해봐야 돼요. 되나. 고일 수학인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응이 너무 오랜만이 같다는 느낌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죠. 같이. 첫 번째 예시. 일단 이 전체적으로 fx의 최고차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차 개수를 a라고 봅시다. 이건 쉽잖아요. 어떠한 이차함수의 근이 1과 2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우겠죠? 세울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 무슨 용이라는 거야, 이거는? 중근이라는 거겠죠? 그 밑에 거는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요. 뭘까요? 혹시 이렇게 한 번에 세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혹시 한 번에 세울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얘는 fx는 1이라고 둔 거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x가 뭐랑 뭐다? 1과 2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방정식은 취급 안 하잖아. 한쪽을 항상 0으로 만들지, 그렇지? 넘겨요. fx 빼기 1 0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x는 뭐란 거야? 여전히 1이랑 2지. 그러니까 이 식의 근이 1과 2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의 근이 1과 2니까 이렇게 되겠죠. fx 빼기 a의 x-1, x-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요 식에다 1 넘긴 거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밑에 거는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넣었더니 2가 나온다는 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fx는 x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fx는 x다. 그래서 얘도 식이 어떻게 돼? fx 빼기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써져 있는 1 대신에 누가 써주면 돼? 이거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하다. 미분 가면 다 식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탐색 극한과 연속 가지고 다 식을 세워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뭐라는 거야? FA는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그렇게 쳐놔. 이 뒷부분의 내용과 이어질 거야. 그치?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또 유형. 얘들아 x 세제곱에서 3x제곱 뺐어. 뭘까? x 세제곱에서 3x제곱 뺐잖아 지금. 첫 번째 유형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써봤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에서 3x제곱 빼면 뭘까요? 라고 묻고 있어. 뭐야? 뭘 것 같아? 무한대겠죠. 제곱이 세제곱에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없어. 3 곱하기 3배 정도를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절대 없어. 엄청 커져봐. 3번 곱한 게 2번 곱한 거에다 3 곱하면 이기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x 제곱으로 묶어요. x 세제곱으로 묶어요. x 세제곱으로. 그럼 x분의 3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럼 2가 남네요? x 세제곱이네요. 무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증명할 때 뭐 하라니까 결국엔 파워게임은 최고차 개수로 묶는다. 파워게임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최고차 개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밑에 계시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쉽죠. 밑에 계시는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리화, 그렇죠? 그러니까 켤레식을 곱하겠죠?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합시다, 유리화. 네모칸 뻥뻥 뚫려 있죠. 자, 거기 네모칸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써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넣어봐요. 거기 네모칸에다가 수렴인지 발산일지 수렴할 수도 있다일지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맞는 거를 그 8개의 네모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렴할 수도 있다는 말은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는 발산이 되고 수렴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항상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요거 하면 가겠네요. 딱 느낌. 여기까지 하면 가고. 정답은 자 여기 수렴이고 발산이고 수렴할 수도 있다. 수렴이고 우리 수렴할 수도 있다를 물음표라고 약속할게. 다 물음표예요. 이렇게 너무 헷갈려요. 뭐라는 거야? 차근차근 예시를 좀 보여주면, 아니 근데 일단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면 당연히 수렴할 거야. 이거는 문제 없고. 하나도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발산. 자, 발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고 뺀다? 힘을 못 써요. 되는데 얘는 발산과 발산이 만나면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다며. 언제 수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F가 1, 마일, G가 여기가 1, 여기서 마일. 그럼 우극한 다음에 1, 여기 마이너스 1, 0. 좌극한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그렇죠? 근데 사실 F는 극한값이 없고 G도 극한값이 없으니까 발산하는 중이죠. 발산과 발산이 만났을 때 같은 값을 낼 수 있어요. 수렴이랑. 그렇죠? 이런 느낌.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얘는. 그러면 이 예시는 또 어디다도 적용 가능할까? 여기다가 곱해봐요. 좌극한끼리 곱하면 마일 1,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끼리 곱하면 1, 마일 1이에요. 그래도 마이너스 1이라는 수렴하는 값이다. 근데 둘 다 발산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 예시는요? 요 두 개. 요 두 물음표는 뭘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2 곱하기 x-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때예요. 2가 여기 들어가면 0분의 1이죠. 발산이네요. 그렇죠? 근데 둘이 나머지는 1이죠. 그러니까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막 여기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예를 들어 제곱이 됐어. 그럼 수렴이고 발산이잖아. 근데 하나 사라져서 x-2만 나올 건데 2 대입하면 0 나오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막 여러 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전히 발산하기 몰라요. 다양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예시는 얘네들의 조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 차수들을 대소를 막 바꾸다 보면 발산 수렴 발산도 하고 수렴도 하네. 발산도 하고 수렴도 막 얘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예시들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보면 고생하셨습니다.